네, 안녕하세요.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 새 강좌 중에 오늘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패턴 인식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는 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학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이 패턴 인식과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패턴을 인식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법칙인데요. 즉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즉 가장 그럴듯한 선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과연 기계, 즉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학적인 틀에 넣어서 기계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필기체 숫자 지금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어, 기계가 인식하도록 하려면 이것을 어떤 이제 데이터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7이라는 숫자를 1.58, 0.72라고 하는 이런 벡터의 형태로 한번 나타낼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벡터를 보고 우리가 이 벡터가 숫자 0일 확률은 얼마고 1일 가능성은 얼마고 제가 확률이란 말이나 가능성이란 말이랑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릅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0일 가능성, 1일 가능성, 2일 가능성, 뭐 9일 가능성 요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 0, 1, 2, 9까지 나타낸 것을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부류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부류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그러면 오메가 10이라는 것이 바로 9를 나타내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저 오메가 1일 가능성, 오메가 2일 가능성, 오메가 3일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수학적인 표현은 좀 이따가 통계라는 확률 통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probability라는 말이 지금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런 조건일 때 줄을 쫙 끄은 게 세로로 줄 끄은 게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일 그렇죠. 그런 가능성 그것이 아마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0.01이다. 그리고 오메가 2일 가능성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10일 가능성은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값이 제일 높다고 치면, 자 이것을 가장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답을 찾자는 거예요. 이것은 오메가 8인 것 같다. 즉 숫자 7을 나타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하는 여기 지금 arg라고 해놓은 것은 아규먼트의 줄임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probability를 maximize하는 argument, 이 오메가 1, 오메가 2 이런 것들 중에 그 하나를 찾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sub i일 확률,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그것을 가장 크게 하는 오메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일이죠. 자, 이때 이 확률을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posterior probability, 한국말로는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posterior probability. 자, 발음을 하면서 이름을 한번 익혀 보세요. 사후 확률. 즉 x가 주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이후에 오메가 sub i를 찾겠다.
예. 자, 오메가 서브 i에 i가 나타날 확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자, 확률은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어떤 변수가 이제 x라고 하죠. 자, 이것이 랜덤하게 결정 나는 겁니다.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x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은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 수라는 것은 주사위 던지면 이 x라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아니면 6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 6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3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구나. 자, 요렇게 확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x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 부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이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디스크리트란 말은 이산적이다. 우리나라 말로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디스크리트냐 아니냐는 제가 이걸 좀 옆에다가 점선을 그어서 나타내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카운터블 하냐 그렇지 않느냐, 언카운터블 하냐. 즉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총 6가지로 카운터블 하죠.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x는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확률을 구하면 나중에 이 x축이 이산적인 값 2, 3, 4 땅땅땅땅 셀 수 있는 어떤 개수가 나오고 그때 이 확률 값이 이렇게 이제 높이로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요런 그래프를 그려서 혹은 이걸 수학식으로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면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를 준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 제가 좀 짧게 쓰겠습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런 것이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continuous 아까는 discrete를 봤다면 이번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uncountable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온도, 부피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키인데 예를 들어서 170cm보다 크거나 같고 180cm보다 작다. 그러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 있나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 171.678 뭐 이런 숫자도 있을 거고 178.887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x가 가지는 값이 continuous한 값을 가진다. continuous value를 가진다. 즉 연속값을 가진다고 하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그래프를 사실은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자, 요런 것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짧게는 PMF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 자체를.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continuous면 PMF라고 부르지 않고 자, 이건 제가 CF라고 적을게요. 이제부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입니다. continuous한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가 이게 density란 말을 쓰고 있다. 무수히 많다라는 그 x가 어느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아서 아주 밀도 있게 숫자들이 꽉 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density를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제 보여달라 그러면 이 x가 아까랑 좀 다른 그림이죠. 연속적인 점들의 집합, 즉 곡선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곡선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곡선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일단 생각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던 저 x를 이제부터 우리가 일종의 특징, 즉 우리 이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주제에서는 feature라고 부를 거예요. feature. 예.
그래서 이 피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통계학에서 말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 확률 실험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확률 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통계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우리가 좀 지금 다루어야 됩니다. 특히 이 베이즈 디시전 시어리에서는 요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prior probability. 두 번째, likelihood. 세 번째, posterior probability.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전 확률, prior이란 말이 사전적으로, 즉 뭐 미리 앞서서 결정되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prior probability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likelihood, 좀 이따가 어떤 게 likelihood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posterior probability, 예, 요걸 볼 텐데, 사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요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제일 뒤에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찾으려고 한다, 그렇게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주머니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주머니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가 들어있는데 A라고 적혀 있고 B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하나 뽑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 뽑아요. 뽑아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A이면 A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나왔으면 B라고 적혀있는 이 박스 안에서 공을 뽑는 거죠. 이 박스 안에는 하얀색 공과 파란색 공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보자기에서 카드를 꺼내서 A냐 B냐 확인한 다음에 그 A면 A 박스에서 공을 꺼내고 만약에 B였다면 B 박스에서 공을 꺼낸다. 공은 하얀색, 파란색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때 첫 번째 이 보자기에서 꺼내는 게 A일지 B일지 우리는 모르죠. 자, 예를 들어서 뽑을 때마다 지금 이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뽑아서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이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래서 X는 A 아니면 B라는 두 값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을 나중에 뽑는데 하얀 공일 수도 있고 파란 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온 공의 색깔을 Y라고 두면 이 Y도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파란 공이 나올지 하얀 공이 나올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도록 그 그림을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다시 그려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바빌리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논의해 봅시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저 보자기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그 카드가 A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A가 나올 확률 총 몇 개 있죠? 총 4, 5, 7, 8, 9, 10개의 카드가 있네요. 자, 10개 중에 A는 7개니까 그 확률이 X가 A일 확률을 우리가 짧게 그냥 P of A라고 적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확률, 이 첫 번째 뽑았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확률을 prior probability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베이즈 시어럼에서 우리가 사용할 용어예요. 두 번째, 상자 A에서, 자, 상자 A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에서 하얀 공이 뽑힐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B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B라는 박스는 볼 필요도 없고 A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먼저 선택이 돼야 돼요. 먼저 A가 선택이 되었다. X는 A라는 조건 하에서, 제가 지금 세로로 줄 끊는 것이 조건 하에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 거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얀 공이 뽑힌다고 했으니까 Y가 하양 1 확률, 좀 P를 붙여서 확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느냐? 자, 영어로는 다 같이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리고 짧게 적으면 probability of 하양 given
A. 자, 이거 영어로 쓰면 이제 given이라고 읽습니다. 이 세로 줄을.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면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A가 주어졌다는 조건에서 하향이 뽑힐 확률 얼마입니까? A라는 통 안에는 공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요. 근데 하향 공 2개니까 10분의 2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이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입니다. 만약에 B라는 곳에서 B라는 박스에서 또 하향을 뽑을 확률은 또 다르겠죠. B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분의 하얀색 공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조건부 확률이긴 하죠. 자, 그러면 다음 같은 표현은 어떤가요? 자, 상자는 A이고 영어로는 and 그 다음에 공이 하향이 뽑힐 확률. A이고 또 하향 공이 뽑혀야 돼요. 자,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컴마를 써가지고 A하고 하향이라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예.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부터 joint probability라 부를 겁니다. joint probability. 우리나라 말로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무슨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거 보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방금 우리가 구한 거 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prior probability를 곱한 거네요. 이 joint probability는. 자, 이 왜 그런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무슨 결과값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하얀 공이 나올 확률?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보자기에서 무슨 카드를 꺼내는지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이 다른데,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있으면 이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 그럽니다. 그냥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뒤에 좀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결과가 무슨 값이 나왔다. 이렇게 칩시다. 일단은 지금 어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만 알려주기 때문에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그 다음에 알아야 될 통계적 지식이 아까 방금 우리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봤죠? 결합 확률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각각의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즉 주변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서로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x가 결정나는 거하고 y가 결정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일단 그것만 알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해요. 만약에 하얀 공이 지금 내가 먼저 뽑혔다. 내가 지금 하얀 공이 내 손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이 하얀 공이 뽑히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상자에서 나왔는지 맞추어라. 즉 A 상자냐 B 상자냐. 즉 그 말은 보자기에서 무슨 카드를 꺼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최종 결과인 공의 색깔을 보여주고, 즉 하얀색 공이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즉 이거 Y는 하얀색이 뽑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x가 무슨 값이었을지를 알아맞추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썼던 저 x, y 노테이션을 따르면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저 오른쪽 위에 적어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제가 지금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상자 A와 B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각각 구하고 A에서 하얀 공이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B에서 하얀 공이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중에 큰 가능성이 보인 그 박스, A 박스 혹은 B 박스가 답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자, 이렇게 해야 맞출 가능성이 최대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나왔을 가능성,
A에서 이 하얀 공이 나올 가능성과 B에서 하얀 공이 나올 가능성. 이렇게 뽑아야지 내가 맞출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생각. 상자 A의 하얀 공 확률과 상자 B의 하얀 공 확률을 서로 비교하자. 그래서 큰 쪽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B라는 박스에서 하얀 공이 나올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 자, 무슨 확률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 박스에서 그냥 대충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라는 박스에서 하얀 공이 나올 확률도 이제 아까 그 박스 나온 그림을 보면 개수를 세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큰가요? 둘 중에 큰 것은 자, 위에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B에서 나왔다라고 아마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확률, 즉 X가 결정된 상황에서 Y가 나타날 확률을 지금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죠? X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Y가 나올 확률들을 이 두 개를 각각 비교해서 큰 걸 선택했는데 요 확률을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합니다. likelihood. 일단 이름을 좀 친숙해지세요. 우리나라 말로 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타당한가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인가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 2를 한번 보죠. 상자 A와 상자 B의 선택 가능성을 비교해서 그냥 큰 쪽을 선택하겠다. 내가 만약에 보자기에서 탁 꺼냈는데 A라는 카드가 나올 확률과 B라는 카드가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고 그냥 큰 확률을 선택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나올 확률, B가 나올 확률은 각각 그 보자기에서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마 A라는 상자에서 우리가 그 하얀 공을 꺼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괜찮은가요? 자, 이 확률은 아까 얘기했던 그 prior probability죠. 자, 요것이 이제 그 prior probability인데 즉 P of X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자, 이것이 적당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올바른 생각은 각각의 생각이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각각의 생각은 상대방 다른 쪽의 확률 어떤 논리를 무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 1 같은 경우는 A라는 박스에서 하얀 공이 나올 확률과 B라는 박스에서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을 보고 그냥 A 박스, B 박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보자기 속에 어느 특정한 카드가 아주 월등히 많았다면 이러한 판단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A에서 하얀 공 나올 가능성, B에서 하얀 공 나올 가능성을 만약에 따졌는데 A라는 박스에서 하얀 공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컸다. 그래서 하얀 공, 그러니까 A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자기 안에 A라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고 B라는 카드가 한 990개가 있다. 그러면 이 판단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니겠어요? 위험한 판단이죠.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생각 2는 어때요? 보자기에 들어있는 A, B 카드의 수만 보고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골랐는데 만약에 좀 적게 들어있는 카드, 숫자가 적은,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좀 덜 들어있는 카드에 어느 카드가 그 박스가 하나 결정났을 텐데 거기에 아주 하얀 공이 많았다면 이것도 생각 2의 접근 방식은 좀 한계점이 있죠. 좀 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자라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생각 1과 생각 2를 다 같이 합치자. 그 얘기는 아까 생각 1이 우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었고 생각 2가 prior probability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 두 개를 다 같이 더해서 판단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문제에 충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얀 공이 있다는 정보가 먼저 있죠. 그러니까 하얀 공이 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그 다음에 A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하얀 공이 먼저 선택되었다라는 조건 하에서의 B의 확률, 이것을 보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큰 것이냐, 이것을 판단한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Y가 주어진, 즉 Y, 하양이냐 파랑이냐가 주어진 상황에서 A냐 B냐, 즉 X가 뭐가 나타날 것이냐의 확률을 보고 판단을 하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확률을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불러요. posterior probability. 즉 결과물인 Y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박스가 뭐가 나왔냐.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베이즈 시어럼이에요. 자, 베이즈라는 학자가 이제 정리한 시어럼인데요. 먼저 통계학에서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자, X와 Y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자, 이 joint probability는 사실 X와 Y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나 Y와 X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은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의 expression이, 위의 표기가 밑에 표기처럼 됐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점 3개 찍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joint probability라고 불렀죠. 자,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뭐 할까요? 그냥 small a given b라고 한번 적어 봅시다.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와 같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probability b가 일어났다는 확률 분의 probability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요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자, 왜 이 정의가 말이 되는가는 사실 제가 통계학 수업 시간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말이 정확한 말이냐, 맞는 말인지는 그때 그 수업에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정의만 알고 한번 다음 얘기를 끌어가 보죠. 자, 뭐라고요?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지금? 즉 B가 일어날 확률 P of B 곱하기, 즉 무슨 말이냐면 probability A, B, 이 joint probability는 probability B 곱하기 probability A given B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은 지금 제가 썼던 이 표기를 그대로 여기서 썼을 뿐이에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죠?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보십시오. 조건부 확률을 보면 이 익스프레션이 위에 있는 결합 확률과 같고 이 익스프레션은 위에 있는 결합 확률과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좀 이렇게 바꾼다고 바꿨는데요. 자, 그러면 y given, 자, probability of x given y, probability x given y는 얘 아닙니까? 얘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probability of y만 왼쪽으로 나눠주면 되죠. 결국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걸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통계학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이 확률은 이 얘기네요. 자, 앞에 적은 이것이 지금 likelihood였습니다. likelihood. 우도라고 했었죠. 뒤에 있는 이것이 prior probability였어요. prior probability.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의 얘가 이런 거죠. 하약이 나타났을 때 A 박스에서 나왔다는 사건의 확률. 예. 그러니까 Y가 지금 보세요. 하양이냐 파랑이냐고요. X가 A 박스냐 B 박스냐입니다. 그래서 하양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나올 확률은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거고, 따라 해보시면 이거 그때 지금 요 확률 하나하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쉽게.
아까 보자기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 이 친구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떤 거겠어요? 그래요. 이건가 보다. 이게 더 크네. 아마 B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내리자는 것이 지금 Bayes Decision Theory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것이 원리인데,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양한 경우에 이 원리를 적용할 건데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초적인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론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도 자,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얘가 알고 보면 small x1, small x2, small xp n이라고 합시다. n 개의 x로 구성되어 있는 값이에요. 좀 이따 예도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럼 이러한 벡터 x에 이런 x가 지금 여러 개가 관측되었다. 이런 지금 벡터가 여러 개가 관측되었다. 그럼 그들의 평균이 있고 그들의 분산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해서 공분산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미인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확률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평균 벡터, 우리가 이제 뮤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쓸 텐데요. 제가 좀 굵게 볼드체로 쓰면 벡터입니다. 제가 이제 벡터라고 썼으니까 이거 제가 언더바 써서 이제 벡터라고 나타낼게요. 언더바가 없으면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뮤는 그 어느 랜덤 베리어블인 이 x라는 벡터와 그놈의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통계학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이게 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적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샘플이 있다. 어떻게 데이터 몇 개가 내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것을 다 더해 가지고 그 n개로 나누면 여기 지금 캐피탈 N이죠. 캐피탈 N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벡터가 x1 요런 게 있고 x2 x 이 벡터가 지금 캐피탈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벡터를 더해서 캐피탈 N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라는 게 되고요. 좀 이따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분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요것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통계학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샘플이 있을 때는 각각의 벡터에서 미인 벡터, 평균 벡터를 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게 지금 벡터니까 지금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캐피탈 N-1로 나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자,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캐피탈 시그마라고 하는 이런 노테이션으로 이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왼쪽 같이 써도 되고 오른쪽 같이 써도 되는데요. 자, 요것은 지금 제가 이게 D 차원이네요. 이걸 제가 이 X라는 벡터가 X of N이 아니고 X of D라고 이제 D 차원의 이런 벡터라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 small x1의 variance죠.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variance of small x1. 자, 이게 얘고요. 얘는 variance of small x2고 얘는 뭐겠습니까? variance of small x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이게 이제 covariance라고 불리는 애예요. 그래서 x of 1과 지금 d가 있으니까 x of d의 covariance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알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 제가 아까 벡터라고 나타냈던 여기 x가 있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니까 원래는 이제 x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원래 칼럼 벡터입니다. x1, x2, x3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옆으로 쭉 써서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한 요게 이제 x1이 키고 x2가 몸무게고 x3가 학점이라면, 자, 어느 한 학생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이 몇 명 있죠? 8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미인 벡터는 그냥 요걸 다 평균 내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 평균 내니까 요거 되고요. 세 번째 거 평균 내니까 요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값은 뭐겠어요? 이 값의 variance예요. 분산. variance. 우리가 지금 분산이라고 부르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2의 분산, 얘는 x3의 분산. 그 다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1, 2, 3이라고 부르면 1행 3열이네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1과 x3의 이제 코베리언스가 계산된 거죠. 예. 그래서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 예.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산적인 경우와 연속적인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확률 분포가 없으면 이제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알아야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볼 텐데, 이산형인 경우에 어떤 나중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확률 분포를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은 게 좀 어려워요.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수가 너무 높을 때, 즉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x1부터 x2 뭐 x 뭐 1000 이렇게 있다. 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변수가 지금 d가 1000인 거예요. 1000. 예.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산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x of i가 뭐 무슨 값 이렇게 한 네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자, 요게 이제 q개가 있다고 합시다. q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요런 값도 그러니까 요 안에 요런 놈의 집합에서 어떤 하나를 고른다고, 이 원소 기호를 써서 x of i는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뭐 그런 값이라고 치면 우리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매 변수 하나하나마다 q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게 총 d개가 있으니까 q의 d승만큼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려운 점이 이제 좀 나중에 생길 겁니다. 반면에 연속적인 경우는 형태가 일정한 경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있는데, 자, 확률 분포의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확률 분포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현실의 데이터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다양하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모양이면 과연 확률 분포를 내가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찾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자, 그런 주제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확률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의사결정 패턴 리코그니션에서 베이즈 시어럼과 함께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베이즈 이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